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주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지금쯤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서울도 7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자랑만 하면 대유행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펠레의 저주와 비슷합니다. 방역이면 방역, 백신이면 백신, 도대체 확실한 게 없습니다. 거리두기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확진자만 계속 늘어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뉴스봉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정부와 지자체와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펠레의 저주라는 징크스가 있었던 것 아실 겁니다. 펠레의 예언에는 언제나 반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운하실지 몰라도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진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사심이나 정치적 노림수가 앞선다면 국가적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방역 자랑만 하면 대유행이 온다는데 펠레의 저주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거리두기 완화의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었습니다.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해 백신을 구할 만큼 정말 끝이 보이는가 싶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역대 확진자가 최대로 쏟아지면서 4차 대유행을 불렀습니다. 공교롭게 대통령은 이번에도 K-방역을 자랑했습니다.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로서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되었고 G7 정상회의에서 확인됐다시피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며칠 앞서 박수현 수석은 G7 회의에서 정상들이 대통령을 가리키는 사진을 게재하며 한국이 방역에서 세계 1등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6월 말까지 K-방역 자랑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7월 6일 확진자가 1,200명을 넘기며 4차 유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자랑하고 다시 번지고 또 자랑하고 환자 폭증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은 어딘가요?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게 벌써 1년하고도 5개월 전입니다. 청와대는 이 발언에 대해 경제인과의 자리에서 희망을 같이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사실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말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며칠 뒤 대구에서 1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구를 봉쇄하느냐 마느냐 논란도 있었고 시장 상인의 거지 같다는 발언에 댓글 테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국경과 지역 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 국가가 되었고 작년 여름 1차 유행이 끝날 때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대유행이 반복되고 진폭은 더욱 커질 거란 얘기였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각종 소비 쿠폰을 뿌리고 대통령은 또다시 자화자찬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3일 뒤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며 2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이겨내며 위기를 극복해왔고 희망을 만들어왔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보였습니다. 3차 대유행 역시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함께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이번에도 적중했습니다. 발언 2주 뒤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된 거였죠.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된 것도 이때입니다. 설날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말라고 당부했죠. 5인 이상 금지는 각종 논란을 낳았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밥 먹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 4명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포함 5명이라 방역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신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물량이 없어 인터넷 예약을 위해 시민들이 경쟁하는 보릿고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주소를 누르자 연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뜹니다.
다시 한번 누르자 아예 흰 화면으로 바뀝니다. 운 좋게 접속이 돼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 무려 3,887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뜹니다. 대기 인원만 23만 명입니다.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된 겁니다. 이처럼 모더나 예약을 6일 동안 진행한다 해놓고 하루도 안 돼 문을 닫았습니다. 물량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나우나 콘서트 예매나 한정판 상품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에 들여오기로 한 2천만 명분은 언제 오는 겁니까? 작년 11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제약사들이 빨리 계약을 맺자며 재촉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찌 된 걸까요?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은 또다시 시민들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또 국민들에게 참고 견디자고 말합니다. 이럴 거면 왜 자꾸 잘못된 시그널을 줘 긴장감을 없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듣는 걸까요? 며칠 전 백신 예약도 문제입니다. 물량이 부족한데 무턱대고 예약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해명은 가관입니다. 예약자가 이렇게 순식간 몰릴 줄 몰랐다는 거였죠. 저녁 땐 2명만 모이도록 비상시국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할 소린지 의문입니다. 이번 유행이 정말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이제 그만!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